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내 미생물을 위해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봤고, 오늘은 가급적 먹어줘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데이비드 펄머터의 장내 세균 혁명과 켈리 브로건의 우울증 약이 우울증을 키운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둘 다 잘 쓴 책이지만 저는 켈리 브로건의 전개 방식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 두 저자 모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피하기 위해 정제당은 먹지 말아야 하고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펄머터는 이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한 문장으로 어필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저탄고지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에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수준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났잖아요. 켈리 브로건은 탄수화물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핵심이었으며 고품질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두뇌 용량은 지금처럼 커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공하거나 정제하지 않았고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진화로 알아보는 생식 vs 화식 영상에서도 리처드 랭엄의 요리 본능이라는 책을 통해 인류의 두뇌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발달해 왔는지 알아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켈리 브로건은 2015년 개간 생물학 리뷰에 실린 덩이줄기, 씨앗, 과일, 견과류에서 얻은 전분 형태의 탄수화물 소비가 최근 100만 년에 걸친 뇌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주요 동력이었다고 설명한 논문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유용하다. 단 가공하지 않은 탄수화물이어야 한다.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곡물, 감자, 콩류를 먹어야 한다. 켈리 브로건은 건강한 전통 인구 집단을 조사해보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1. 채식만 하는 전통 인구 집단은 없다. 2. 저지방식이를 하는 전통 인구 집단은 없다. 3번 모든 전통 식단은 지역적이며 자연식 전체식이다. 4번 모든 전통 인구 집단은 어느 정도 생식을 한다. 이걸 정리하면 채식만 해서는 안 되고 고기를 곁들이고 적절한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식이가 필요하며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 전체식, 약간의 생식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대충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문장으로 정리해 주느냐가 마음에 와 닿는지, 머리에서 튕겨져 나가는 정보가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가공식품이라는 건 뭘까요? 음식을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진열대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가공한 것이에요. 느낌 오시나요? 음식이 우리 몸에 좋으라고 뭔가 흡수 잘 되라고 가공한 게 아니고 운반, 보관을 편하게 하려고 가공했다는 거죠. 당연히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자연식품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자연 방복 육류, 자연산 생선, 달걀, 견과류와 씨앗, 동물, 올리브, 코코넛에서 얻은 천연유를 먹어야 하고 글루텐이 없는 곡물인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쌀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달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높다고 계란 노른자 먹지 말라는 말, 그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요즘 많은 편이죠. 혈중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 우리 몸의 필요에 의해서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인체가 콜레스테롤을 생성할 때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2013년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진은 매일 달걀을 통째로 먹는 사람은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그 외에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달걀을 먹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반가운 음식도 있어요. 저자는 닭뼈와 소고기 뼈로 우려낸 브로스라는 음식을 얘기하면서 브로스는 장을 치유하는 전통 음식으로 글리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글리신은 진정 성분이 있어서 불면, 불안, 관절, 모발, 피부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을 해요. 한국의 전통 보양 음식으로 대접받던 사골국, 곰국 등이 언젠가부터 인과 지방만 많이 들어있다고 비난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로 보양 음식입니다. 장 치유 음식이랍니다. 곰탕 극고인으로서 참 반가운 내용이었어요. 장내 세균혁명 데이비드 팔머터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손꼽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발효 음식이에요. 젖산 발효되는 과정에서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 해로운 알칼리성 세균을 죽이게 된다고 해요. 요구르트, 콩을 발효한 템페, 독일식 김치, 피클, 과일 채소 절임 등등을 예들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한국의 김치는 좋은 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칼슘, 철, 베타카로틴, 비타민 A, C, B1의 훌륭한 공급원이라면서 최고의 프로바이오틱 음식 중 하나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또 장내 세균 혁명에는 한의사로서 흐뭇한 문구가 하나 보이네요. 저자는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약초 치료법의 가치가 밝혀지고 있다. 이 약초 성분을 우리 몸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장본인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실제 과민 대장 증후군이나 만성 변비 같은 장 질환을 한약이 정말 잘 치료하는데, 이런 장내 세균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어요. 자, 장내 미생물한테 좋은 음식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많은 채소, 곁들인 고기, 밀가루와 정제당이 아닌 쌀, 감자,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참기름, 견과류에서 얻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사골국, 김치. 끝!